월요일의 책갈피 오늘도 안정환 작가와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책 준비해 오셨습니까? 자, 오늘은 어느 날 400억 원의 빚을 진 남자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네요. 어느 날 400억 원의 빚을 진 남자라고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면 대기업을 다니며 장밋빛 인생을 누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아버지의 죽음으로 부도 직전의 회사와 400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된 남자의 기록을 담은 책입니다. 그는 빚을 다 갚으려면 80년은 걸릴 것이라는 은행의 선고를 받았지만 다시 회사를 일으키기 위해 16년간 분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런데 400억 원이라 웬만한 분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인데 왜 그런 빚을 떠안게 된 겁니까? 자, 우선 주인공은 기린 맥주라고 해서 일본의 맥주 대기업에 다니는 근무를 하고 있고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승진이 보장이 된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1999년 1월 21일 중요한 발표를 준비하는 와중에 아내의 전화가 옵니다. 내용은 아버지께서 쓰러지셨다. 네. 그리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병원으로 달려가서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후에 금융기관 두 곳에서 문상을 받습니다. 한 곳은 대형 은행의 지점장 대리가 와 있었고 또 한 곳은 진역 신용금고의 중역이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사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주인공은 일단 자신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만둘 생각이 없고 그 회사를 갖다 자기가 인수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회사를 물려받으셔야 될 텐데 그래도 괜찮으시냐고 말이죠. 네. 그 할 수 없이 예. 그 회사를 이제 물려받게 된 거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좀 어떻게 또 이제 상황이 이제 진행된 겁니까? 자, 이렇게 기린 맥주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생활을 했고, 그리고 꿈에 그리던 이상적인 가족 생활, 그런 삶을 실현하고자 지금까지 했어요. 근데 이게 다 없어진 거죠. 네. 그와 동시에 회사가 망했을 때 주위에 입힐 피해, 어머니의 당혹스러운 표정, 이런 것들이 막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회사를 그냥 내가 물려받자. 결심한 후에 비로소 회사의 그 유산을 갖다 받게 됩니다. 근데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털썩 주저앉았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부채가 400억 원이나 있었던 거죠. 400억 원이요. 예. 엄청난 금액이네요. 예. 회사의 자산, 그 회사 중에 또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예. 상황은 어땠나요? 전혀 가망이 없던 거였나요? 그러니까 책 속에서 정확하게 자산이 얼마, 부채가 얼마 이렇게 나와 있지가 않고 그냥 부채만 400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스물세계 이자카야 있잖아요. 아, 선술집이요? 네, 선술집을 운영하는 회사였고 일본의 거품 경제가 그때 터졌었잖아요. 그래서 고전을 거듭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운영에 대한 스트레스로 아버지 돌아가신 거죠. 회사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쯤 은행들은 원금을 빨리 회수하려고 대출 연장 자체에 회의적이었고요. 직원들은 회사가 무너지기 전에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회사를 다니면서 대출 연장과 추가 대출을 부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수도광열비라고 그러죠. 전기세, 수도세. 이걸 갖다 필수적으로 돈이 끊기기 전에 석 달 동안만 밀리면 안 끊겨요. 석 달 넘어가면 끊기고. 네네. 그래서 석 달 끊기기 직전에 돈 내고. 끊기기 전에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네. 회사가 하루하루 유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힘들게 예. 좀 운영을 해 나갔군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사례가 나와 일기예보에 바들바들 떠는 나날이라는 제목이에요. 음식점은 원래 현금 장사로 그날 번 돈을 바로 결제에 충당할 수 있어서 작은 병통이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네. 근데 유사화는 그조차도 뜻대로지 않을 만큼 어제 매출로 오늘 매출을 갖다가 결제를 갖다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낭패스러운 게 주말에 비였습니다. 네네. 날씨가 굳으면 손님이 눈에 띄게 줄고요. 수천만 원 단위로 입금액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월요일에 결제할 돈이 없다는 의미였죠. 돈을 갚지 못하면 또 사죄하러 가서 결제를 늦춰달라고 부탁하는 수밖에 없었고 그런 이유로 주말에 비라도 내리면 머리를 주워 뜯었다고 해요. 제발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정성을 다해서 빌고 또 빌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상캐스터가 이번 주 날씨입니다. 주말에는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울함이 극에 달해서 화면도 쳐다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이 날씨에 따라서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그 자금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인데 예. 하루하루가 굉장히 힘들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변화가 있던 거였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하철 투신 미수 사건이라는 게 벌어지는데요. 어느 날 국세국의 체납액 납부액이 너무 커져가지고
불려가서 이렇게 한참 혼이 난 거죠. 얼마 동안 안 내면 너 감옥에 갈 수 있다면 협박도 듣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우울한 기분으로 그 역 플랫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담당자에게 상당히 벅찬 납부 계획을 강요받고 나서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잠겨 있었는데 그나저나 더는 못 버틸 것 같다라는 그런 무의식적인 그 생각이 있잖아요. 이게 딱 피어오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철로 쪽으로 자기 몸이 기우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생각지도 않는데 그냥 자살해버리면은 이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모든 게 거예요. 다 끝나겠지. 예, 그렇죠. 그래서 그랬던 사건 때문에 이제 자기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런데 이쯤 되면은 사실 그냥 파산을 해버리는 게 그렇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예, 목숨까지 정말 이렇게 버린 것이 나을 정도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면요. 예. 그런데 뭔가 이제 주인공이 이제 변화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겁니까? 이게 자살 시도 사건을 계기로 생각을 바꾸게 돼요. 가장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보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상정이 뭔가 그랬더니 아까 말씀하셨 파산이었어요. 예, 예. 파산을 하게 되면 많은 부분에 제약이 발생하겠지만 그래도 죽을 필요도 없고 감옥을 가거나 누군가에게 죽도록 괴롭힘을 받을 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5년 동안만 노력해 보기로 합니다. 5년 동안 노력을 해서 안 된다면 파산을 하기로 파산 달력을 만듭니다. 네. 1800일짜리 파산 달력을 만들어서 하루에 한 장씩 결심을 실행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당신의 정신적 고통이 계획 없이 그날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는 데 집중한 결과가 자신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 가지 해결책을 만들죠. 하나는 근본책하고 하나는 당장의 해결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장의 해결책, 또 근본적 해결책 어떻게 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주방장이 월급이나 처우 문제를 가지고 컴플레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선은 그 주방장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돈을 많이 줄 수가 없는데 대신에 근무 시간을 줄여주겠다. 아니면은 추후에 돈을 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근본책은 뭐냐 하면은 이런 사람을 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면접을 봐가지고 사람을 제대로 뽑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고 갚는 것, 그리고 문제가 되는 지점을 폐쇄하는 것, 이것을 모든 것을 두 가지 기준으로 생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0억을 갚는 성과가 발생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15억, 부채를 차분히 갚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은 끝이 없었죠. 일단은 그 매출이 이제 유지가 되고 예. 또 자금 운용이 되고 이제 부채까지 갚아 나가게 되는 건데 예. 뭐 어떤 또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까? 회사가 20억을 갚았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뭔 일이 터지냐면 광우병 사태가 터집니다. 아하. 지옥 같은 자금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회사를 다니면서 은행을 다니면서 부탁을 했어요. 요것만 넘어가면 된다. 요것만 넘어가면 된다. 그래서 부탁을 해서 최고 이익 달성과 대형은행 부채 완납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바이러스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신문 보도 사태로 매출을 바닥으로 또 떨어지죠. 또 신뢰하던 직원이 또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또 흔들리는 사건도 벌어지고요. 또 어떤 경우는 화재로 가게가 불타버리는 그런 사건까지 정말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주인공을 괴롭힙니다. 네. 참 힘들었네요. 예. 하지만 결국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빚을 다 갚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과정 아마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남일 같지 않다. 예. 또 그걸 어떻게 또 이겨냈지 정말 대단하다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만 이 책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침이 오지 않는 밤은 없다. 저도 아버지 때부터 서점을 이어받아서 지금 하고 있지만 사업이라는 길이 정말 없는 길을 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아닌가 생각들도 많습니다. 또 저희도 시험이 사라질 때마다 서점들이 줄어들고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단행본하고 잡지 판매가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살아남아서 지금 3호점까지 되고는 있는데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버텼고 내일도 어떻게 버텨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 책 속에서 묻어나는 생각이 어떻게 제 생각 너무 똑같아가지고 이게 또 느껴지더라고요. 이 책 보면서 남일 같지가 않았나 봐요. 예, 저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여기 그 못지않은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많았었어요. 예. 그래, 알겠습니다. 좀 어떤 분들이 좀 이 책을 좀 읽으면 좋을까요? 자영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자영업을 그냥 하시는 분들 생각하시면 그래요. 그냥 장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정말 길 없는 길을 가는 겁니다. 웬만해서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버티고 내일 버티고 하다 보면 또 하루가 간다. 이분처럼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하루하루를 버텨가다 보면은 또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런 또 얘기를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정환 작가였습니다.